안녕하세요. 네, 오늘 발표를 하게 된 윤정기입니다. 오늘은 논포미 리퀴드의 모델로 알려진 사치대프의 키타이프 모델에 대한 퀀텀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2017년 논문으로 좀 오래된 논문이긴 한데요. 어, 그래도 이제 초창기에 이제 이 SYK가 아마 2017년, 16년, 17년 이때가 굉장히 SYK 모델이 많이 연구가 됐었는데요. 네, 2017년 12월에 나온 논문이라서 이제 굉장히 초창기 논문이고, 어, 여러 가지 이제 그 SYK 모델의 발전이 아직 많이 안 됐을 때 이제 나온 모델이라서 이제 많은 연구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떤 첫 번째 시작하는 리뷰를 시작한 논문으로서 좋은 것 같아서 오늘 이 논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먼저 모델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모델을 왜 연구를 하는지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오늘은 요 모델의 어떤 물리적인 어떤 그런 성질이나 그런 것보다는 이제 퀀텀 시뮬레이션을 넣을 때, 이 논문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그걸 넣으려고 노력을 했는지, 거기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이제 이론적 설명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하드웨어적인 문제도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모형은 사치대프 여기 계신 사치대프 수비르 사치대프 교수님과 얘가 무슨 얘지? 예, 이분과 예, 잘 알고 계신 키타예프 이 세 분에서 이제 만드신 모델인데 사치대프 얘가 1993년도에 논포미 리퀴드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이상한 모형을 사실 이때는 이런 모형이 아니었고 93년도에 이제 다른 어떤 초기 모형을 했고 이제 키타예프가 2015년도에 그 SY 모델을 바탕으로 이런 마이너나 펄미언으로 만들어진 이 모형을 제안함으로써 굉장히 큰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커뮤니티에서 이 모델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요. 아직까지도 이 수비르 교수님께서는 이제 콘덴스 매터 커뮤니티에 계시는데, 이제 그쪽에서는 논폴미 일으키는 혹은 스트레인지 메탈의 어떤 성질을 이해하기 위한 어떤 모형으로서 이 모형에 굉장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저희가 보통 어떤 물질을 기술할 때 어떤 파티클 개념이 있는데 어떤 온도가 굉장히 내려가고 이제 인터랙션이 굉장히 강해지게 되면은 이제 파티클의 개념이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파티클 하나, 둘 그런 개념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런 스트레인지 메탈 같은 비헤이비어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어, 네, 그런 어떤 관점에서 이 콘덴스 매터 쪽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이제 저희 퀀텀 그래비티나 스트링 쪽은 이 모형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이유가 어떤 블랙홀의 어떤 토의 모델로서 굉장히 현재까지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왜 블랙홀이냐라고 이제 처음에 이제 얘기를 했던 게, 어, 이 모형이 이제 있는 하나의 특성은 이제 케이오틱한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케이오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정의가 많을 텐데요.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버터플라이 이펙트를 어떤 퀀터파이한 그 양이 있는데 그 양이 맥시멈 발류를 가진다는 게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SYK 모델이 그 맥시멈 발류를 가지고 있고 블랙홀도 그런 맥시멈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버터플라이 이펙트가 뭐냐? 이제 저희가 아시다시피 뭐 버터플라이 이펙트라고 하면 날갯짓 하나가 뭐 태풍을 만든다. 그런 거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혹은 비슷한 의미로는 만약에 시스템이 굉장히 케이오틱하게 했을 때 예를 들어 여기처럼 물 속에 잉크가 퍼져나갈 때
이게 굉장히 지금 보면 부드럽게 퍼져나가지만 이 어떤 몰입자들이 굉장히 케이오틱하게 이제 움직이면서 이제 그게 섞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더 케이오틱한 시스템은 좀 더 빨리 이제 이게 믹싱이 될 테고 이제 블랙홀도 또한 이것처럼 어떤 블랙홀에 어떤 입자가 빠지게 되면은 여기 그 빨간색 입자가 있죠? 이게 블랙홀로 빠지게 되면은 굉장히 그 입자의 어떤 성질들이 블랙홀 표면으로 굉장히 빠르게 이제 섞이게 되는데 그 섞이는 속도가 최대값이다 라는 거고 네, 그것을 이제 어, 그 값을 이제 퀀터파이, 오늘은 자세한 어떤 물리 얘기를 안 할 텐데요. 그걸 퀀터파이 한 게 이제 버터플라이 벨로시티고, 버터플라이 이펙트고, 그것이 이 SYK 모델과 블랙홀이, 어, 맥시멈 하기 때문에 어떤 이런 듀얼 관계가 있을 거라는 초기의 어떤, 그런 그 증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SYK 모델은 블랙홀을 기술하는 어떤 모델일 것이다. 라고 이제 많은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 관점은 이제 이 SYK 모델이 방금 말한 것처럼 좀 큐빅 기반의 어떤 모델 퀀텀 메카니컬한 모델 모형인데 그러면 이것을 이제 어떤 양자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어떤 클래시컬 컴퓨터에도 뭐 시뮬레이션이라든지 그걸 해볼 수 있지 않냐 해서 지금 많은 연구가 또 되어 있고 그 말은 이제 이런 블랙홀 물리를 양자 컴퓨터에서 실현하는 수 있지 않나라는 어떤 목표로 이제 많은 연구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예를 들어 양자 컴퓨터에서 이런 SYK 모형을 통해서 블랙홀을 어떤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게 양자 컴퓨터에서 저희가 뭔가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같은 걸 어떻게 관측할 수 있느냐? 그 양자 컴퓨터에서 어떤 걸 측정해야 이 호라이즌에 해당되는 걸 볼 수 있느냐? 아니면 블랙홀이 있으면은 블랙홀에서 이제 이런 호킹 라디에이션이 나올 텐데 그 호킹 라디에이션을 양자 컴퓨터에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지. 혹은 또 다른 거는 이제 이 SYK 모델에는 아까 해밀토니안을 보시다시피 어떤 중력이 전혀 없습니다. 시공간도 전혀 없고요. 근데 이것을 블랙홀을 기술하면서 그 어떤 중력과 우리가 어떤 시공간이 이머지 그러니까 한글말로 창발한다. 뭔가 새롭게 나온다라는 어, 게 이제 보통 홀로그래피인데요. 이제 그런 컴퓨터 컴퓨터에 돌렸을 때 그래버티가 없는 모형을 분명히 시작을 했는데 어떤 그래버티의 특성, 중력의 특성이 어떻게 그게 발현이 되는지 우리가 양자 컴퓨터에서 그걸 어떻게 관측을 할 수 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그거는 이제 양자 컴퓨터에서, 지금까지 말한 건 양자 컴퓨터에서 우리가 어떤 중력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그런 것들을 봤다면, 이제 반대로 우리가 이런 블랙홀과 어떤 홀로그라피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해된 바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퀀텀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홀로그라피에서는 이런 퀀텀 인포메이션이 어떤 지오메트리, 기하학적인 구조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인텐글먼트 엔트로피를 어, 예를 들어 퀀텀 시스템에서 그냥 인텐글먼트 엔트로피를 계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퀀텀 컴퓨터로도요.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중력이나 홀로그라피에서는 이제 그게 어떤 길이 혹은 면적으로 이제 지오메트릭한 어떤 양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이제 중력이 아까 이제 발생하게 되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런 퀀텀 에러 코렉션이 이제 자연스럽게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중력 관점에서 이해도가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기반으로 우리가 양자 컴퓨터에 대한 새로운 어떤 수학적인 특성이나 그런 걸 뭔가 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또 희망으로 어, 이제 이런 블랙홀 혹은 어떤 저희가 하는 홀로그라피를 양자 컴퓨터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저희 쪽에서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관심은 많은데 이걸 이제 실제로 이제 구현을 해야겠죠? 이제 구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거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일단 모델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평소에 다루시던 모형과 살짝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제 좀 더 쓰고자 하는데요. 이게 제가 써지나? 잠시만요. 아, 네, 이제 써지네요. 네, 이건 이제 SYK 모델 기본 해밀토니안입니다. 해밀토니안이 이렇게 져 있고요. 네, 여기 해밀토니안이고요. 이것을 저희가 마요라나 퍼미온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그냥 쉽게 말해서 리얼 퍼미온인데요. 저희가 기본 그 기초 시간에 보면은 이제 저희 이런 하모닉 오실레이터를 다루는데요. 여기서는 이게 안티 커미팅 하는 어떤 오퍼레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여기는 A 대거 마이너스 A 대거 A가 뭐 1인 이런 걸 다룬다면 이것은 플러스인 것을 이렇게 어떤 오퍼레이터가 안티 커뮤팅 하는 어떤 오브젝트를 다루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시그마 매트릭스 같은 거랑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좀 다른 면이 있긴 한데요. 뒤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오퍼레이터가 이제 4개의 콜틱 인터랙션이 있는 이런 해밀토니안이 여기 주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SYK 모델이고요. 한 가지 특징은 이 JIJK가 커플링 콘스탄트인데요. 이 커플링 콘스탄트가 이제 랜덤 커플링 콘스탄트입니다. 그 말은 그냥 JIJK란 것을 어떤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서 그냥 끄집어낸 어떤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본 픽스된 숫자가 아니라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끄집어내고 당연히 에버리지는 0이고 베리언스는 이 정도가 되게끔 여기 n은 요거 이 마요라나 오실레이터의 개수입니다. n개의 마요라나 오퍼레이터를 생각을 하고 있고 j는 어떤 베리언스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랜덤 커플링 콘스탄트에 4개가 곱해져 오퍼레이터가 4개가 곱해져 있는 어떤 해밀토니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네 이제 이 모델에서 이제 이거를 이제 구현하는 거는 이제 좀 더 나오게 될 테니까 논문을 아마 쓰게 된다면 뭔가 어떤 옵저버블이 있고 그것을 관측하고 어떤 물리 현상을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SYK 모델만 가지고는 어떤 퀀텀 시뮬레이션으로 좋은 양을 얘기하기가 힘들긴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뭐 버터플라이 이펙트를 이제 원칙상으로는 아마 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아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마 SYK 모델 자체만으로는 어떤 좋은 어떤 물리량을 계산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아마 제 추측으로는 네 그래서 약간 SYK 모델을 이 뒤에 텀을 하나 더 넣어서 디폼을 하게 됩니다. 이 논문에서는 사실 기존의 SYK보다는 하나의 텀을 더 넣은 건데 이제 어, 사실 오늘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건 사실 구현하는 데는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콜틱 인터랙션이 들어오는데 여기 자세히 보면 요 CIJ도 랜덤 커플링 콘스탄트입니다. 이제 요 J랑 다른 점은 요 CIJ랑 IIJ 이렇게 있고 CKL이랑 카이 L이 이렇게 따로 이렇게 분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는 우리가 B를 이렇게 정했을 때 그러면 이 B가 이 해밀토니안이 이렇게 다시 쓸 수 있게 됩니다. 예, 완전 제곱꼴로 쓸 수 있겠도록 뒤에 디포메이션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이 앞에 해밀토니안과 뒤에 앞에 있는 기존의 SYK 모델과 다른 점인데요. 어,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뮤 값에 따라 여기서 보면은 이게 완전 제곱이기 때문에
요 B 스퀘어가 완전 제곱이기 때문에 뮤가 파지티브하면 뮤가 파지티브하면 B가 0이 아닌 것이 좀 더 에너지가 낮겠죠? B가 0, B 값이 0이 아닐 때 요거 마이너스 뮤 타임스 B 스퀘어니까는 그게 좀 더 에너지가 낮고 그러한 상태가 그런 페이즈 상이 좀 더 선호가 된다는 이제 뜻이고 뮤가 음수일 때, 즉 뮤가 음수라면 요게 파지티브겠죠? 그러면 B가 0인 것이 에너지가 가장 낮을 테고 그런 B 이꼴 0이 가장 선호된다라는 이제 쉽게 인투이티브하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나중에 제가 뒤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마 이게 조금 논문에서는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긴 하는데요. 이게 아마 잘못된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타임 리버설 시메트리 이제 설명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오늘은 중요한 건 아니고 런 물리가 있고 이걸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B에 관련된 걸 측정한다. 그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폴미오는 좋은데 이걸 양자 컴퓨터에 어떻게 쓸 거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이 논문에서는 큐빗이 이제 큐빗이 네 개인 것을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개인 것만 생각을 하고 이 네 개일 경우 마이오라나 폴미오는 이거 잘못됐네요. 음, 네. 아, 네, 네, 이거 잘못됐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지금 싱크가 안 맞다 보니까 또 못 쓰는데요. 제가, 어, 2 곱하기 4지 2의 4승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큐빗 하나당 마이너나 폴미온이 이제 두 개가 필요하고 그래서 총 8개가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마이너나 폴미온이. 자, 그럼 보통 저희가 이런 스핀 오퍼레이터를 이제 저희가 큐빗 시스템에 많이 다루는데요. 이제 마이너나 폴미온과 이 시그마 매트릭스, 파울리 매트릭스와의 관계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즉 이거를 조르단 위그너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잘 알다시피 이 파울리 매트릭스는 그 X랑 그 Y가 다르면은 이제 안티 커뮤팅 하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일단 처음 두 개는 이렇게 시그마 Z, 시그마 Y로 하고 나머지는 1, 1, 1, 1, 1, 1 해서 다이렉트 프로덕트를 이렇게 묶어줍니다. 그리고 3, 4는 여기 보면은 시그마 X를 앞에 두고 이제 시그마 Z, 시그마 Y를 Z랑 Y를 집어넣고 나머지는 1로 줍니다. 그러면 5, 6은 시그마 X를 여기 시그마 X 잠시만. 네. 5, 6은 시그마 X랑 시그마 X를 첫 번째, 두 번째에 놓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그마 Z를 놓고 그 다음에 시그마 Y를 넣습니다. 그런 식으로 카이 A까지 이렇게 다 채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런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데 저희가 그러니까 이 카이를 이제 아까 해밀턴에 나온 카이를 이런 시그마 매트릭스들의 프로덕트로 이제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카이에서 폴미온에서 이제 파울린 매트릭스 가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할 거는 이제 아마 잘 아시다시피 이제 타임 이볼루션을 이제 어떻게 이제 리얼라이즈 할 거냐 그 문제에서 이제 트로틀 스즈키 포뮬라를 통해서 이제 그것을 좀 더 쉽게 구현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포뮬라 베이커 캠벨 하우스돌프 포뮬라를 이제 바탕으로 하는데요. 보통 저희가 이런 오퍼레이터의 익스포넨셜을 두 개 곱하게 되면은 그냥 이게 숫자라면은 그냥 이것처럼 더해지지만 이게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뒤에 어떤 이제 커뮤테이터들의 어떤 콜렉션이 쭉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이게 그냥 위키페디아에서 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이제 공식인데요.
이것을 이제 좀 더 보게 되면은 이제 여기 t라는 어떤 파라미터를 곱하게 를 이제 익스프레스에 놓고 이제 다시 보게 되면은 이 두 곱은 여기 그냥 t가 리니어한 건 이제 저희가 보통 아는 그냥 숫자의 곱이고 이제 t 스퀘어만큼의 코렉션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을 이제 다시 이 t 스퀘어 텀을 테일러 익스펜션 하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테일러 익스펜션을 다시 반대쪽으로 돌리게 되면은 요거 마이너스가 되면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요. 즉, 이 말은 다시 이제 다시 이제 보게 되면은 이 익스포넨셜의 t 타임스 x 플러스 y, 이 오퍼레이트 캐피탈 x 캐피탈 y는 이제 오퍼레이터인데요. 이거는 이제 두 개로 쪼갤 수 있는데 이 t 스퀘어만큼의 어떤 코렉션이 들어간다. 물론 하이어 오더가 더 들어오겠죠. 이제 코렉션이 있다. 그럼 이게 만약에 t가 굉장히 작다면 이 두 개의 마치 그 저희가 아는 공식처럼 이 익스포넨셜의 어떤 x 플러스 y는 두 개로 쪼갤 수 있고 t 스퀘어의 작은 코렉션이 들어온다라는 걸 이제 쉽게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어 여러 개일 때 이제 확장한 것이 이제 트로터 수즈키 포뮬라입니다. 아마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냥 한 번 더 반복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를 이제 쓰고 싶은데요. 보통 이때 t가 굉장히 작을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 나오는 t가 뭐 100일 수도 있고 1000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 10이라도 작은 숫자가 아닐 텐데요. 그럴 경우 이것을 n 파워 t를 n 번으로 나눠서 그러니까 타임을 굉장히 작은 슬라이스로 쪼개는 거죠. 쪼개고 n 번 그걸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이 t 나누기 n이 굉장히 작은 숫자일 수가 있으니까요. 그것을 이제 위에 이제 적은 이제 BCH 포뮬라를 통해서 이제 익스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거 제가 보호를 잘못 적었을 수도 있는데요. 옮겨 적으면서 플러스일 때도 있고 마이너스일 때도 있고 뭐 그거는 이제 타이포일 수도 있으니까 네 이렇게 위에 걸 응용해서 이렇게 쭉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코렉션은 t 스퀘어만큼 t 스퀘어 타임스 n인데 이것을 n 파워로 한번 더 해주게 되면은 이제 여기 또 네, 네. 그러니까 요것을 굉장히 작게 쪼개고 그것을 n번 하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고 거기에 이제 t 스퀘어 나누기 n번만큼의 어떤 작은 코렉션이 들어간다. 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그냥 이게 익스포넨셜이 있으면 작은 시간을 쪼갠 다음에 이 각각을 이제 작은 시간만큼 이제 타임 이볼루션을 시키면 된다라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 한 가지 차이점은 제가 이걸 말씀을 안 드렸네요. 앞에 해밀토니안을 보면은 썸메이션이 여기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 보면 썸메이션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J, I, J, K, L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이 해밀토니안이 여러 가지 텀의 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이런 썸에 대해서 각각으로 이제 쪼갤 수 있다. H1, H2, HS로 이렇게 쪼갤 수 있다. 네. 그리고 이걸 n번만큼 반복을 한다. 작은 시간은. 예, 그것이 이제 한 가지 키워드였습니다. 이제 그 다음 키워드는 뭐냐면 저희가 앞에서 그 fermion 카이를 시그마로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시그마 프로덕트로 바꿀 수가 있었죠. 그러면 특히 보면 좋겠는데요. 써지나? 써지네요. 네. 사실 제 아이패드 화면은 안 바뀌는데 그대로 써지네요. 어, 여기서 예를 들어 카이들이 어떤 시그마들의 곱이었잖아요. 이게 물론 여기 나온 시그마가 i일 수도 있고 시그마 x 혹은 시그마 y 혹은 시그마 z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런 시그마들의 네 개의 다이렉트 프로덕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개라는 것은 이제 저희가 큐빗을 네 개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 카이드를 4번 곱하면, 즉 각각의 로컬 시그마들이 4번 곱해진 게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필요한 거는 어 이런 그 해밀토니안이 결국 어떤 꼴이 되냐, 여기 나온 것처럼 실수가, 잠시만요. 네, 해밀토니안이 여기서 나온 것처럼 익스포넨셜의 어떤 시그마의 곱들로 이렇게 주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시그마들이 곱들로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어 이것을 이제 퀀텀 컴퓨터에 어떻게 넣어야 되느냐. 제 입장에서는 어 뭐 이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그냥 계산을 뭐 인프린시플 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실제적으로 넣을 때는 이게 쉽지는 않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게 이제 퀀텀 시뮬레이션에 넣을 수 있게끔 이제 하는 어떤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K가 되어 있을 때 여기 P1과 P2라는 여기 적혀 있죠? 이런 오퍼레이터들로 통해서 여기 K개의 오퍼레이터를 K-한 개의 프로덕트로 쪼갤 수 있다라는 게 키 아이디어입니다. 즉 여기서 K-바디 인터랙션이 있을 때 그러면 K-바디 인터랙션을 K-한 개의 인터랙션 여기 나오는 이걸로 쪼개고 그 다음에 투바디 인터랙션 여기 보면 투바디가 하나 두 개가 있죠. 투바디 두 개, 원바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로 쪼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K-1 바디를 한 번 더 쪼갤 수 있죠. 한 번 더 나아가면 K-2개 바디 인터랙션이 하나 있고 이제 투 바디가 한 번 더 한 개 더 증가하겠죠. 한 셋이 더 증가하니까 2 곱하기 2 총 4개가 있고 원 바디가 5 곱하기 2 10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점점점 이게 쪼개다 가다 보면 결국에는 투 바디 인터랙션이 하나가 되고 이제 나머지 이제 투 바디 인터랙션이 2 times k 마이너스 두 개, 원 바디 인터랙션이 5 times k 마이너스 2 개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원바디랑 투바디가 얼마만큼 쉽게 그게 퀀텀 컴퓨터에 이제 임플레멘트를 시킬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원바디랑 투바디는 이제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SYK 해밀토니안, 시그마가 여러 개 프로덕트 된 해밀토니안을 이런 프로시저를 통해서 투바디와 원바디 그 이볼 인터랙션으로 이제 다 쪼개서 그것을 이제 실제 시스템에 이제 액트하겠다라는 게 두 번, 이제 다음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프로시저를 다시 이제 한 번 더 리캡을 해보면 이제 기존의 해밀토니안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 카이는 펄미언이고요. J랑 C는 어떤 숫자입니다. 랜덤 넘버로 이제 정해진 이제 숫자이고요. 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렸는데 이 SYK를 했을 때 예를 들어 저희가 어떤 물리량을 계산을 하잖아요. 어떤 예를 들어 제가 랜덤 어떤 넘버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JIJK를 한 셋을 끄집어냈어요. CIJ도 한 셋을 끄집어내고 그리고 어떤 물리량을 계산했어요. 그걸 계산한 다음에 또 한 번 더 JIJK를 한 번 더 셋을 끄집어내고 CIJ를 한 번 더 끄집어내서 한 번 더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셋마다 다른 어떤 물리량들이 계산이 될 거잖아요. 그것은 이제 에버리지를 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에버리지를 하면은 이제 어떤 모형에 따라 이게 빠르게 수렴하는 경우도 있고 아주 수렴이 잘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다행히도 이제 이 SYK 모델은 수렴이 빠르게 나는 보통 저희가 이걸 레플리카 시메트리가 프리저브 되는 어, 어떤 모형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어, 그게 사실 키타 F가 이제 굉장히 큰 공헌을 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이 모형은 보통 이제 굉장히 그 수렴이 빠르기 때문에 거의 한 번만 해도 거의 보통 알고 있는 어떤 물리량을 주게 됩니다. 굳이 여러 번 해서 평균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일단 기본 해밀턴은 여기서 시작을 하는데 이제 이것을 컴퓨터에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파울리 매트릭스를 이제 이렇게 바꿔주게 됩니다. 이제 파울리 매트릭스 바꿔준 다음에 이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어떤 클래시컬 컴퓨터에서 바꿔주는 걸 다 계산을 하겠죠. 그러면 기존의 J를 어떤 넘버가 다 계산이 돼 있을 테고 이걸 시그마로 바꿔주면서 이 람다를 전부 다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논문에서는 뭐 70개가 나왔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70개의 어떤 각각의 해밀토니안이 이제 쪼개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산하고자 하는 건 이런 해밀토니안이 있는데 이런 파울리 매트릭스가 4개가 곱해진 이 해밀토니안이 70개가 더해진 이제 그런 해밀토니안을 할 테고 이제 앞에 앞서 설명드린 트로트 수즈키 포뮬라를 통해서 이 각각의 썸메이션을 이제 다 쪼개주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t 스퀘어만 코렉션이 있겠죠. 그것을 n번 이볼루션을 시킨다라는 거고요. 물론 이 HS들이 이 파울리 매스를 4개가 돼 있은 곱해진 거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임플레멘트하기 위해서는 이런 각각의 HS, 이 이볼루션을 각각 투바디랑 여기 그냥 이그젬플로 하나 쓴 거고요. 여러 가지 이제 상황에 따라 굉장히 다른 걸로 이제 바뀌겠죠. 투바디 인터랙션과 원바디 인터랙션으로 쪼갠 다음에 이제 이제 그거를 이제 퀀텀 컴퓨터에 이제 액트를 하게 되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이때까지는 이거를 이제 그러면 이 타임 이볼루션이라든가 그런 어떤 e to the h 같은 오퍼레이터를 어떻게 컴퓨터에 이제 넣을 수 있냐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고요. 이제 뭔가를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걸 계산을 하느냐? 여기서는 앞서 말씀드린 이 B 오퍼레이터가 아까 B가 ICIJ 가이카이라는 가이J 펄미언이 2개 곱해진 오퍼레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파울리 매트릭스가 이제 결국에는 뭐 4개 정도 곱해진 어떤 오브젝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것의 코릴레이션 펑션, 투포인트 펑션을 구할 텐데요. 투포인트 펑션이 뭐냐면 여기 말 나온 대로 어떤 제로에 어떤 그냥 B가 있고 나머지 B 오퍼레이터는 타오만큼 여기 T라고 써야 되는데 타오라고 썼네요. 네. 타오만큼 타임 이볼루션을 시킨 오퍼레이터를 2개를 곱해서 그다음 e to the 베타 h 어떤 볼츠만 팩터라고 하죠. 이거를 곱해준 다음에 이제 트레이스를 하는 겁니다. 네, 이거를 보통 저희가 finite temperature의 two point correlation function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계산을 이제 퀀텀 컴퓨터에서 어떻게 계산을 하냐. 이제 그걸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런 값들이 저희가 이제 보통 물리를 할 때 상전이라든가 그런 데서 이제 관심 있는 양이고, 이제 이런 질문이죠. 퀀텀 컴퓨터를 이제, 퀀텀 컴퓨터에서 통해서 SYK를 이제 구현을 했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걸 예측을 할 수가 있고, 그 예측을, 우리가 예상했던 거랑 실제 퀀텀 컴퓨터 결과가 일치하느냐, 뭐 그런 것을 이제 보고 싶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적힌 e to the 베타 h의 요 분모를 로우 h라고 쓰면은 이렇게 쓸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여기 bt가를 e to the minus iht b0 e to the iht라고 할 수가 있고 e to the iht랑 e to the minus beta h는 커뮤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자리를 바꿀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 제가 이렇게 다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퀀텀 컴퓨터에서 이제
계산을 하고 싶다라는 거고, 이게 실제적으로 계산을 할, 이제, 널, 이제, 저희가 이론적으로는 이게 그냥, 당연히 이거 그냥 계산하면 되겠지 하는데, 실제로 넣을 때는 어, 쉽지 않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퀀텀 컴퓨터에 관심이 많은데요. 여기, 어, 볼츠만 팩터, 이 파이나이트 템퍼레이처를 어떻게 퀀텀 컴퓨터에서 어떻게 다루느냐. 그 문제가 이제 사실 저는 관심이 또 굉장히 많은데, 왜냐하면 저희가 블랙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유한 온도, 파이나이트 템퍼레이처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좋은데 이것을 퀀텀 컴퓨터에서 어떻게 넣냐가 저는 사실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이 논문을 보기 전에는. 그래서 동훈과 많은 얘기도 했었는데 이게 왜 제 입장에서는 왜 그게 쉽게 생각이 안 들었냐면 이게 유니타리 오퍼레이터가 아닙니다. e to the i 베타 h 같은 거 유니타리죠. 여기 i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 e to the 마이너스 베타 안녕하세요. h는 수학의 감 천해지 게임입니다. 네? 아니, 아니. 잘못 네. 들었습니다. 네, e to the 마이너스 베타 h는 유니타리 오퍼레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과연 퀀텀 컴퓨터에서 어떻게 구현할까가 궁금했었는데 여기는 뭐 그냥 잘 구현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이게 효율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아시는 분이 있으면 나중에 코멘트를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냥 다른 방법은 그냥 냅다 이걸 계산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리얼 파트랑 이미지너리 파트를 따로 나눠서 생각을 했는데 리얼 파트는 이런 것처럼 요거 기존의 것과 이 컴플렉스 콘주게이트를 두 개 더한 것을 2분의 1 한 거를 이제 보통 이것을 리얼 값이고 이것을 오퍼레이터 관점에 다시 써보면 기존에 있던 여기 있던 요거를 여기 다시 쓰고 컴플렉스 콘주게이트라면 이 컴플렉스 콘주게이트 되면서 순서가 바뀝니다. 여기 B가 있는 게 일로 오고 요게 e to the 마이너스 iht가 오고 b는 다시 여기 오고 로우는 여기 오고 요건 다시 이렇게 합니다. 자리가 바뀌면서 이렇게 되고 트레이스에서는 요 오퍼레이터를 다시 앞쪽으로 보냈습니다. 시클릭 같은 관계가 있어서 그래서 이걸 다시 요 b를 다시 맨 뒤쪽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시 쓸 수가 있는데요. 이걸 다시 보면은 즉 로우 베타 b랑 플러스 b 로우를 이제 계산을 하면 되고 이것을 아까 이제 논문에서 자세하게 얘기 안 된 것 같은데 결국 이 투더 로 투더 베타는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게 H가 결국 시그마 파울리 매트릭스의 부호이기 때문에 그것들로 어떻게 잘 구현을 했지 않을까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쉽게 넣었는지 제 추측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어떤 디컴포지션으로 썼을 것 같은데 그게 과연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논문에서는 이 두 개를 이렇게 해서 뭐 퀀텀 컴퓨터에 넣겠다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넣어서 이제 실제로 이제 아까 여기 D라는 것은 이걸 투포인트 펑션을 계산을 한 겁니다. 이것을 계산했더니 이 시간에 대한 어떤 투포인트 펑션이 어떻게 되냐라고 했더니 이제 예상한 것과는 이제 잘 나오더라라는 거고요. 어, 물론 오늘 하는 건 이걸 어떻게 구현하냐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봤기 때문에 어떤 물리적인 어떤 결과에 대해서 많이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게 예상했던 것과 어느 정도 일치하더라는 걸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뮤에 따라서 B 어떤 상이 다 바뀐다고 했잖아요. 어떤 페이지가 바뀐다고 했는데 여기서 보시면 뮤가 0이거나 어 0이거나 뮤가 0이거나 0보다 작으면은 이게 언브로큰 페이지가 됩니다. 즉 B의 어떤 expectation value가 0이 되는데 그리고 언브로큰 페이지는 뮤가 포지티브가 되면 B의 expectation value가 0이 아닌 것을 더 프리퍼하기 때문에 상이 바뀐다라는 게 여기서의 굉장히 인투이티브한 설명이었고요. 요 결과를 보시면은 뮤가 포지티브한 것과 요 빨간색 포지티브한 것과
뮤 제로, 뮤 마이너스 5인 것이 행동이 다르게 됩니다. 즉 베타가 인피니시한 이건 인버스 템퍼리처이기 때문에 템퍼리처가 인피니시인 것입니다. 인피니 때는 뭐 세 개다가 비슷한 결과를 주죠. 근데 온도가 낮을 때, 즉 이때가 베타가 가장 클 때, 베타가 어 1 over 20가 됐을 때는 이제 페이지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즉 언브로큰 페이지인 이 초록색과 파란색은 이 투 포인트 펑션이 빨리 디케이를 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브로큰 페이지는 이제 굉장히 느리게 되더라라는 건데요. 네, 그래서 뭐 어떤 예상했던 결과랑 맞더라. 퀀텀 시뮬레이션을 했더니.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이것을 2017년이면 SYK 모델이 한창 이제 초기에 연구가 됐을 때고 그때 이런 논문을 썼다는 건 굉장히 저는 좋은 논문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몇 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제 단점이 이제 몇 가지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제 생각에는 너무 제가 실제적으로 퀀텀 컴퓨터를 통해서 계산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그 디컴포지션하고 그 코에피션트 다 구하고 하는 게 너무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에러가 나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번 계산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계산해서 에버리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인 프린시플 가능하지만은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인 걸 했다. 하지만 이제 초기 논문이 나와서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좋은 논문들이 나왔는데요. 그 논문에 거기서는 이제 많은 좀 다른 발전이 있었고 다음 시간에 이제 좀 더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항상 퀀텀 컴퓨터를 쓰면은 클래시컬 컴퓨터보다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어, 계산을 해본 이 경우는 클래시컬 컴퓨터가 훨씬 더 빠릅니다. 왜냐하면 코드가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앞에는 큐빗이 4개일 경우를 계산을 했죠. 근데 클래시컬 컴퓨터로 큐빗이 6개인 경우를 이제 생각을 하고 앞에는 아마 샘플이 8개인가 9개인가를 계산했다. 여기는 샘플 20개를 계산을 했습니다. 계산을 하고 뮤값도 훨씬 더 많이 했죠. 그리고 사실 이 타임 어, 포인트도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계산을 하면 한 20분도 안 걸립니다. 이걸 계산을 하면 20분도 안 걸리고 정확히 원하는 피직스를 다 얻죠. 인피니트 템퍼레처에서는 뭐 이렇지만 로우 템퍼레처에서는 굉장히 이제 페이지가 확연히 다르게 이제 되죠. 뮤가 5랑 10은 거의 디케이 하지 않고 나머지는 디케이 하는 그런 피직스를 잘 볼 수 있어서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물론 그 논문의 시도는 좋았지만 아직까지는 그 방법론은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할 거는 이건 조금 그나마 이제 2022년 최근의 논문인데요. 어, 이 논문도 마찬가지로 SYK 모델을 퀀텀 컴퓨터에서 시뮬레이션을 한 모형입니다. 이제 다른 점은 첫 번째 보고자 하는 물리가 다릅니다. 이제 이거는 트래버서블 웜홀이라고 해서요. 이제 SYK가 블랙홀을 이제 구현한다라고 이제 보통 저희 쪽은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블랙홀의 경우는 이제 두 개가 이제 웜홀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게 이동이 가능하지 않는 웜홀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물리적인 이유 때문에 이게 웜홀로 연결되어 있지만 즉 ER 이퀄 EPR이라고 인탱글 되어 있지만 이동을 할 수 없다 물리적으로. 저희가 블랙홀 안으로 들어가서 다른 우주로 나올 수 없는 거죠. 블랙홀이 이제 두 다른 우주를 연결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동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두 개의 어떤 인터랙션을 걸어서 이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다라는 게 2017년, 18년 그때 한창 저희 쪽에서 많이 연구가 됐던 건데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퀀텀 컴퓨터에서 어떻게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즉 한마디로 말해서 퀀텀 컴퓨터에서 이런 트래버스블 웜홀을 구현할 수 있냐라는 걸 목표로 했고요.
이제 그거는 목표가 이제 또 달랐던 거고, 그런 말은 이제 옵저버블이 다른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의 큰 발전은 앞서 보여드렸듯이 이제 SYK의 해밀토니 하는 여러 가지 텀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이 논문만 해도 큐빗이 4개인데 70 텀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다 퀄틱이고, 그거를 이제 투바디나 원바디 인터랙션을 더 쪼개면 훨씬 더 너무 복잡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힘든 점이 있는데, 어, 나중에 나온 게 스파르스 SYK라고요. 보통 저희, 안 써지나요? 여기 느리게 써지네요. 스파르스 매트릭스처럼 스파르스 매트릭스라는 게 이거잖아요. 매트릭스에 거의 다 0인데 몇 개만 논제로인 그런 매트릭스를 말하는데 스파르스 SYK도 SYK의 피직스는 가지고 있지만은 그 텀들이 좀 많이 작은 그런 모형들을 이제 제안이 됐었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퀀텀 컴퓨터에 좀 더 효율적으로 임플레멘트를 할 수 있다. 라는 것에서 이제 이런 재미난 논문들이 나와서 다음 시간에 예, 리뷰를 해볼 생각입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